자, 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요. 지자체에서도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지난달 말일이죠. 원포인트 본회를 열고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애초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수정해서 124만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뀐 배경은 뭔지 이게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손민호 인천시 의원 그리고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천시의회가 코로나19를 위한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먼저 코로나로 고통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추경을 이제 했는데 이번 추경 총액 규모는 약 5천억 원 정도 규모고요. 네. 그 중에 긴급 생계비 지원이 1,220억 원, 긴급 복지로 106억 원, 그리고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 지원으로 2,25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네. 그중 취약계층 복지 지원이 1,396억 원, 소상공인 피해업소 지원이 635억 원, 그리고 공공의료체계 운영 및 기능 보강이 221억 원, 이렇게 약 5천억 원 가량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을 두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결론적으로는 124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로 이제 네. 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중위소득 150% 안이 나오면서 사실 저희가 지금 편성한 거는 중위소득 100%로 예산 100% 기준으로 예산 편성은 했어요. 네. 근데 정부안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금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제 극적으로 정부안을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네. 지금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제 편성한 예산보다는 더 많은 지금 예산이 지금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놨죠.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대상과 소득을 따져서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중복 지원이라 지금 일단은 이제 지원되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가 지금 이제 1인 가구 40만 원부터 쭉 60만 원, 80만 원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까지 이제 지원하는 안을 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거기서 80%, 그러니까 100만 원에 80%에 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광역시가 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기초 단체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네. 중위소득 150%로 하면 한 70% 정도의 시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30% 정도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인천시는 일단 중위소득 150% 그러니까 70%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는 정부 안대로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그다음에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상에서 제외된 30%에게는 가구당 25만 원씩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가구당 25만 원이라는 것은 평균 저희가 그 가구당 인원수가 한 2.4명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지급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 지급하겠다고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 정도 모든 시민에게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의 시민들에게는 가구당 최소 4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30%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30%의 시민들에게는 최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 하는 거. 일괄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네. 인천시 안이고요. 중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 40% 이하 또는 뭐 50% 이하 해서 취약계층에게는 생계 의료비라든지 주거 교육 이런 비용들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아이들 특별 돌봄 쿠폰으로 해서 아동수당을 또 지급하고 있고 이것들은 다 지금 중복해서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지급 대상 기준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번 코로나19의 장기화 이 상황에서 그 위기의 본질과 성격을 조금 더 반영한 정책 결정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번 장기화로 인해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산업들에서 해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그 여행업계나 항공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그 영세 자영업자들, 네. 소상공인들의 뭐 도산 또 그 거의 고용된 분들의 어떤 해고 등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현격히 줄거나 아니면 아예 소득이 0원이 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지금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에 보다도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 필요한 대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위 소득 30%까지 지원을 늘려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그 절차라든지 이후에 뭐 세금으로 다시 환원하는 등의 그 절차를 조금 더 마련한 후에 시행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현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이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그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되 피해를 좀 입지 않았거나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좀 제외하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보편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 누구에게 똑같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누구나에게 모두 지원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그 해석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위기에 해야 처한 한다. 사람 누구나에게. 위기에 처한 사람 모두에게 네.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선별지급으로 다 같이 세금을 내는데 역차별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인천시 시민청원에도 이 같은 불만이 올라와 있고요. 그 경기도는 하는데 이게 인천은 왜 못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위기의 본질과 성격을 잘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코로나19가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네. 또 고용을 유지한다거나 또 도산을 방지하는 등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앞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원을 또 마련하고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애초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에서 50만 원을 지원으로 했다가 그 지금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달라진 배경은 뭡니까? 네, 그 뭐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신진영 협동처장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코로나19가 사실 이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만 위기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위기 상황인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기본소득, 뭐 또 재난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점점 혼선이 온다고 맞습니다. 보고 네. 재난 상황이 어떤 특정 지역의 재난 상황이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 재난 상황은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기보다는 그 국가 전체의 지금 재난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 물론 이제 세계가 우리가 어렵죠.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재난 지역 선포를 하긴 했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 보편적인 이제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네. 경제 활동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또 얘기하셨던 네. 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 예상되지만 네. 현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게 위기에 제일 취약한 이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좀 심폐소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떤 긴급하게 그 자금을 투입해서
소비가 좀 촉진될 수 있는 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어떤 네. 특정하게 지급하기보다는 전체를 다 지급해서 소비를 좀 진작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지급하는 것도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그 이음카드라든지 아니면 지역 화폐를 통해서 네. 지원하게 되는 그렇게 안을 내게 된 그 거죠. 구체적으로 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네.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그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그 이제 의료보험으로 할 건지 거기 또 뭔가를 좀 더 추가해서 기준을 마련할 건지 그 기준은 이제 마련이 될 거라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중위소득 150%라고 하면 이제 소득으로 보면 한 712만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아는 이제 정부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 문제잖아요. 인천시가 애초에 그 선택과 집중을 택하게 된 것도 이 재정 부담 때문일 텐데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안은 지금 우리가 통과시킨 원래 안은 시가 510억, 그다음 긴급생계 지원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군구가 510억 해서 1,020억 편성을 했는데요. 네. 지금 중위소득 150%로 해서 70%까지 지원하는 거에 181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물론 우리가 그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30%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약 이제 9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시고요. 근데 이제 모든 그 경기도가 제안한 모든 시민에게 네. 10만 원씩 주는 이 안으로 했을 때는 한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1차 추경에 이번에 추경에서 한 거는 한 1,020억에서 지금 추경은 편성했고 지금 변경된 안으로 하면 한 또 1,000억 원 정도가 추가해서 한 2,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이제 정부안 지금 이제 수정된 이번 안은 한 2,000억 정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 복지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게 되풀이 되는 게 선별 복지냐 혹은 보편적인 복지냐 이 부분일 텐데 앞서서 위기에 처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그 보편적 복지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번 상황의 경우는 굉장히 빠른 대처가 관건일 텐데 선별하는데 이게 행정력과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현재 상황에서 그 감염의 그 위험은 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상실과 소득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부분으로 위기 상황을 정한다면은 그걸 이 현재 위기의 본질로 본다면 그 대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데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조사가 오래 걸려요. 사실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료로 산정하면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자산 전년도 조사라는 기준이죠. 게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세금 같은 거를 연관시켜 가지고 좀 더 촘촘한 제도가 필요한데 자산 조사라는 게 사실 그 자산을 처분할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자산 조사를 빼고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네. 그렇게 큰 행정 비용이 들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득의 기준이 되는 게 2018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행 관련 업종이나 뭐 운수업 종사자, 급식조리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소득 절벽에 맞닥뜨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을 네. 위한 이제 지원책들을 내놓고 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 보증을 통한 대출 이건 뭐 지원이 아니라 대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초기에 지금 진행될 때는 신용등급 6등급까지 밖에 지원이 안 돼서 네. 물론 시는 10등급까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6등급 이하는 안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보증을 100% 2천만 원 이하는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 네.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출연해서 진행되는 그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보증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융자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서민금융으로 해서 저신용 금융 소외자라든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금액이 좀 많지는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금 융자 지원을 하는 그 안이 지금 이번에 그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 차원에서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사실 모든 가구에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은 그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게 총선 때문이 아니냐,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기 시기에 본질과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진단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 세금 제도에 대한 부분까지 좀 검토해서 시행을 했었던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경제 파장을 굉장히 크게 일으키면서 사회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봐야 할 텐데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시가 이거 하는 것은 명칭 자체도 네. 저희가 긴급 지원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 기본소득하고는 조금 이 논의는 좀 다른 논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의 그 긴급 지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네.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된 것은 또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기본소득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팔아야지만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시장임금이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인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 돌봄 수당이라든지 또는 교통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죠. 네네, 네.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사회가 우리가 임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 일단 기본 소득을 뭐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냐 이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이런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회 임금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 운동시설을 그 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들을 좀 저렴하게 아니면 또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쪽으로의 접근이 네. 조금 더 진행된 이후에 그것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 차장께서도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초밀집, 대도시 생활, 효율성 중심의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맞아요. 그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성찰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가진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본소득이 논의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 논의되는 것이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제 수당과 같은 제도라는 것은 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한국 사회의 복지 제도가 사실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낙인을 주면서 지급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복지 제도를 대체하거나 뭔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기본소득에 대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거 좀 한번 같이 주관해서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이야기의 그럴 것 장을 저희가 같습니다. 또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인천시 124만 전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